빠방하이. 방영 이후 엄청난 호평을 받았던 와르르 맨션 시즌. 매력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대교 출연은 말해 뭐해. 개성있는 에피소드, 성장하는 캐릭터들, 사회적 메시지까지 짱구는 못 말려의 많은 시리즈 중에서도 유머와 이야기 전개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인 시즌인데요.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하던 팬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시즌으로 평가받고 있죠. Anyway, 오늘은 짱구네 가족 시점에서 짧지만 강력했던 와르르 맨션에서의 추억을 시간 순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세요. 짱구네 가족 시점에서 와르르 맨션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짱구네 집. 엄마는 날씨도 좋겠다 밀린 빨래를 널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기분이 상쾌한 게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무슨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던 짱구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는. 대출이 32년이나 남았는데 일을 어쩌나 걱정 근심이 가득해진 엄마는 빨래나 마저 널기로 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오고 이불이 나무 위로 떨어져 버렸는데요. 급하게 수습하긴 했습니다만 외벽을 완전히 부셔버린 엄마. 완전 망했네요. 이후 해결사 아빠가 등장하고 커다란 나무 판자를 덧대어 외벽을 고치기로 합니다. 과연 결과는 짱구의 방해 공작으로 처참히 부서져 버렸죠. 왜 항상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치는 걸까요? 이번엔 또 가스레인지가 말썽을 부립니다.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봐도 불은 나올 기미가 없는데요. 그 순간 로션통을 입에 가져다 대는 짱아를 발견. 엄마는 필사적으로 막아보려다 식탁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온 집안에 낯선 가스 냄새가 그득한데요. 엄청난 폭발과 함께 날아가 버린 35년 장기 대출 주택. 네, 이렇게 짱구네 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과 함께 목욕하던 공간, 다같이 밥을 먹고 웃고 떠들던 공간, 다같이 잠들던 공간. 한순간 소중한 집을 잃은 아빠는 절망감에 빠졌죠. 그때 하나둘씩 나타난 떡잎마을 이웃들, 주먹밥을 준비해온 옆집 아줌마를 시작으로 꽃이 피기 전 선인장을 사온 닭살 커플, 아끼는 애장품을 건네는 떡잎마을 방범대, 작지만 소중한 위로금을 전달한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감동스 가슴 찡한 응원을 받은 아빠는 힘을 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가스 폭발로 갈 데가 없어진 짱구네 가족은 잠시 옆집 아주머니 댁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폐를 끼칠 수는 없었던 아빠. 틈틈이 부동산에 전전하며 새 집을 알아봤는데요. 적은 예산에 머물집을 구하는 게 쉬울 리 있겠습니까? 근방에 위치한 부동산은 전부 둘러봤지만 저렴하고 넓고 여기랑도 가까운 집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나마 괜찮은 집을 찾긴 했습니다만 짱구와 닭살 커플이 해방을 놓는 바람에 또 실패. 아빠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갔다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찾았습니다. 짜자잔. 이름하여 와르르 맨션. 한눈에 봐도 낡아 보이는 외관에 이름은 또 멍미. 굳이 왜 이런 집을 골랐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요. 알고 보니 여러 집을 둘러보던 아빠가 신혼 시절에 복미성과 살았던 집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와르르 맨션을 최종 선택하게 된 거라고. 과연 짱구네 가족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대망의 이삿날. 두둥. 보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하필이면 또 2층이라 아주 주거나게 생겼죠.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옆집 아주머니 목소리. 훌륭한 일꾼들을 데려왔네요. 투덜투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요. 그래도 미니 정훈 콤비 덕분에 무사히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신혼 분위기에 푹 빠진 엄마 아빠. 초심으로 돌아가 잘 살아보자며 다정한 모습인데요. 무슨 냉장고 하나 옮기려다 싸움이 붙어버렸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대청소에 나선 짱구네 가족. 주방도 오케이, 거실도 오케이, 마지막 이부자리도 오케이. 그럭저럭 안락하니 나쁘진 않네요. 하지만 이름대로 무너질 것 같이 허름한 와르르 맨션. 주인 말에 따르면 30년도 더 된 맨션이라고 합니다. 무려 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 말해 뭐해. 한번 쾅 차면 문 한쪽이 날아가는 건 부지기수에 전기를 조금만 써도 정전이 되질 않나. 에어컨도 없어서 밥 한 번 했다간 찜질방이 되어버렸죠.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이 화장실. 네, 화장실에는 변기랑 세면대밖에 없습니다. 목욕을 하려면 공중 목욕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퇴근하고도 또 목욕탕을 가야 한다니 너무나 귀찮은 거. 진짜 귀찮은 건 바로 짱구의 유치원 등원입니다. 원래도 멀었던 유치원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기 때문인데요. 남편은 어찌저찌 출근시켰다만 어째 짱구 이 녀석은 이사를 와도 변한 게 없죠. 늦장을 부리다 결국 유치원 버스를 놓쳐버리고야 말았다는. 두둥.
보기만 해도 멀미나는 이 죽음의 코스를 보세요. 사실 엄마도 초행길인지라 많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리로 갔다 또 저리로 갔다 자꾸만 다른 골목으로 빠지는 바람에 시간만 허비하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도착한 대망의 모르막길 코스. 그 그림을 다해 오르고 또 오르는 불쌍한 엄마. 며칠 후 폭풍 같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이놈의 집은 어찌 된 게 창문으로 비바람이 죄다 들이칩니다. 설상가상으로 완전히 닫히지도 않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아빠는 이불을 돌돌 말아 비바람을 해결. 비싼 이불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순간 머리 위로 떨어진 물방울. 설마 했는데 이번엔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산도 쓰고 우비도 입고 냄비, 물컵, 밥그릇, 찻잔, 모조리 꺼내봐도 떨어지는 빗방울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전까지 되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그러나 천하의 짱구 가족에겐 이 정도 시련쯤이야 거뜬합니다. 촛불 하나 딱 켜고 뜨끈한 전골 먹다 보면 사건 해결. 이처럼 시작부터 참 다사다난한 와르르 맨션. 하지만 그들 앞에는 이웃 주민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었으니 과연 짱구네 가족은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까요? 와르르 맨션에는 짱구네 가족 포함 이웃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1층은 까탈스러운 집주인 때문인지 모두 공실이고요. 2층은 모두 풀방, 이웃들로 꽉꽉 들어차 있죠. 먼저 왼쪽 끝방 201호에는 수험생 오수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옆방이 공실이라 조용히 살만했지만요. 짱구네 가족이 이사온과 동시에 평온한 일상은 와르르 맨션. 스펙터클한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사기념 수건을 돌리던 짱구와 엄마. 과연 201호 옆집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문을 두들겨 보는데요. 떡진 머리에 안경에 수염에 딱 봐도 쉽지 않은 느낌. 엄마는 용기 내어 수건을 건네주었지만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합니다. 뭐 개의치 않고 다음 집으로 향하던 그 순간 201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비명소리. 네, 짱구가 멋대로 침입한 거죠. 어찌저찌 오수와의 통성명을 마치긴 했다만 어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듯하죠. 다음날 평소와 같이 엄마와 티키타카 중인 짱구. 가뜩이나 낡아서 방음도 안 되는데 큰 소리로 떠들고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역시나 옆집 오수에게서 노크 소리가 들려오고 깜짝 놀란 엄마는 소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로 합니다. 잠시 후 엄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는 대빌구. 이번에도 오수는 벽을 툭툭 치며 신호를 주었지만요. 신호를 장난으로 받아들인 짱구는 더욱 신나게 두드렸죠. 참으린 한 번에, 참으린 두 번에. 결국 못 참고 대폭발해버린 오수의 묵직한 펀치 한 방. 어라라? 벽에 실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구멍이 나버렸네요. 이를 어쩐담? 당황한 오수는 구멍에 손을 비집고 상황을 해결해보려고 했지만요. 네, 무리하게 팔을 비집느라 구멍은 더 커지고 말았죠. 결국 산산조각난 벽 조각들을 긁어모아 테이프로 붙여보았지만 너 반대쪽에서 밀어서 고정해주던 짱구가 밀어내기 놀이를 하자는 걸로 오해하는 바람에 구방을 이어주는 대형 구멍이 탄생하고야 말았다는. 그날 저녁 퇴근한 아빠는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맨션의 주인에게 걸렸다간 저에게 수리비를 물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며 서로 비밀로 하자고 하는데요. 급한 대로 커튼과 비스무리한 역할의 천 하나를 달아놓았지만 놔 이건 뭐 프라이버시 따윈 1도 없네요. 하지만 이건 불행의 시작이었으니 어느새 짱구네 집을 너무 쉽게 들락거리는 오수. 사실상 객식구 포지션이 되어버렸는데요. 대놓고 TV 채널권을 주장하질 않나,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에 끼어들질 않나, 가족끼리 오붓한 저녁 만찬을 먹으려고 해도 귀신같이 찾아온 오수 때문에 맘 편할 날이 없었죠. 결국 늘어난 식비에 한탄을 하던 엄마는 벽을 고치기로 결정. 먼저 나무대로 골조를 만들어 벽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후 정성스럽게 시멘트를 발라 벽을 막아주면 짜자잔! 조금 티가 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이죠. 그날 밤 구멍을 메운 기념으로 맥주 파티를 하게 된 세 사람. 엄마는 빈대 옷으로부터 벗어났다며 아주 신난 모습인데요. 즐겁게 마시다 보니 맥주는 금방 동이 나버렸죠. 이후 오수는 자기 집에 다른 맥주가 있다면서 평소 습관대로 메어준 부분에 손을 넣어버리고 두둥. 전보다 구멍이 크게 뚫려버리고 말았다는. 어째 오수와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 것 같죠. 충격과 공포의 201호를 알아봤으니 이번엔 와르르 맨션 중심 203호의 이웃을 만나볼까요? 늦은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아빠. 바로 그때 이모의 여인이 그의 앞을 지나치는데요. 허름한 와르르 맨션에 저런 미인이 살고 있다고? 짱과 아빠는 기회를 틈타 옆집으로 인사를 갑니다. 203호의 문을 두들기자 방금 전 보았던 미모의 여인이 마중을 나오고
역시 이쁘네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짱구와 아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엄마가 점심쯤 203호에 인사를 갔을 땐 괴팍한 성격의 아저씨와 마주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좀 나누려 했다만 쌩하니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냥 돌아왔다고 하죠. 그 순간 203호에서 남녀의 말다툼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말싸움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연이어 들려오는 유리 깨지는 소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짱구네 가족은 서둘러 방을 나섭니다. 문이 굳게 잠겨있으니 어쩔 수 없죠. 아빠의 몸통 박치기 일격으로 클리어 놔. 미모의 여성의 충격적인 정체. 네, 알고 보니 연기 지망생이었답니다. 그나저나 부서진 문 수리값이 더 소름이네요. 이후 오해가 풀리면서 사이좋은 이웃이 된 짱구네와 배우경. 평소에는 바쁜 엄마 대신 짱아도 잘 돌봐주고요. 짱구네 가족의 도움을 받아 연기 연습도 하고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돈독한 사이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무대 공포증이 심각했던 배우경. 연기 재능은 뛰어나지만 오디션만 보면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과거에 오디션 당시 지적을 받고 의기소침해진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부끄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는 짱구를 보고 감명받은 배우경. 급기야 짱구를 스승으로 모시는데요. 극한의 훈련 후 고대하던 오디션에도 극적으로 합격. 아쉽지만 며칠 뒤 극단 기숙사로 옮기게 되었죠. 며칠 뒤 이사 준비를 마친 배우경. 와르르 맨션 이웃들이 모두 그녀를 배웅나와 했네요. 이후 눈물의 인사를 나눈 뒤 힘차게 밖을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던 그 순간 역시 짱구다운 이별 선물이죠. 감동스. 이후 배우경은 열심히 극단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간판 배우와 엮이는 바람에 열애설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파파라치와 기자에 쫓기던 배우경은 짱구네 집으로 피신. 덕분에 짱구네 집은 순식간에 기자회견장으로 변해버렸죠. 이후 완벽한 연기로 모든 오해를 풀게 된 배우경은 기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데 성공! 전개 무엇? 마지막으로 2층 맨 오른쪽 205호에는 한 성격하는 유민의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한 갸루화장에 화려한 패션, 특히 호피무늬 처돌이었는데요. 온 집안이 호피로 꽉 차 있다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굽의 신발. 길거리에서 통굽 하이힐 신고 유모차 끄는 모습으로 첫 등장. 초면부터 짱구 엄마와 유모차 밀기 경쟁을 하며 난리도 아닌데요. 바로 그때 유미 엄마가 통굽 구두 때문에 넘어져 버렸고 유미를 태운 유모차가 혼자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사고가 벌어질 절체절명의 순간 누둥. 필사적으로 몸을 날린 킹미선의 하드캐리로 상황 해결. 이후 큰 빚을 지게 된 유미 엄마는 앞으로 선배님이라고 부르겠다며 짱구네 가족과 친한 이웃 사이로 지내게 되었죠. 유미 엄마 역시 훗날엔 바뀐 스타일링을 보여줬습니다. 짜자잔. 투머치하던 패션은 버리고 세련미 장착. 드디어 철이 든 걸까요? 물론 그럴 리 없죠. 날라리 서클 시절 선배가 멋진 셀러풍으로 변신했다고 따라했다고 합니다. 수험생의 배우지망생의 호피 매니아의 2층 라인업 대박이네요. 1층에는 건물주 할머니 박말순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예민하고 깐깐한 성격으로 허구한 날 세입자를 갈구기 바쁜데요. 조금만 뛰어도 난리치고 시끄러워도 난리치고 복도에서 운동 금지, 빨래 널기 금지, 심지어 방귀 금지까지 시키기도 했다는. 네, 맨션 주민들에게는 최종 보스격의 집주인인 거죠. 사실 2층에 워낙 개성 넘치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다 보니 박말순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201호 오수는 월세도 밀린 만큼 밀려서야 겨우 납부하는 바람에 박말순 눈밖에 난 지 오래. 202호 짱구네 가족은 경계 대상 1위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밑에 사는 바람에 온갖 고통을 다 겪는데요. 위층에서 하도 뛰어다니고 쿵쿵거리는 바람에 유일한 취미인 틀리쌓기는 포기한 지 오래이고요. 특히 짱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를 쳐서 그런지 유일하게 짱구만은 찐텐으로 싫어하는 모습이죠. 아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다지 잘 관리한 건물 같진 않은데 집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사실 박말순에겐 차마 이야기 못할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딸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음주운전으로 돌진하는 트럭에 치여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 딸아이의 나이는 고작 3살. 이후 비슷한 또래 아이들만 보면 죽은 딸아이가 떠올랐던 박말순은 일부러 아이들을 멀리하려고 노력한 거라고 하죠. 특히 박말순이 짱아를 이뻐해 주었던 이유. 네, 죽은 딸아이가 생각나 더욱 잘해줬던 건데요. 훗날 짱구네 가족과 우연히 만났을 때도 짱아를 번쩍 들어주며 여전히 이뻐해 주셨다는. 그리고 사고 당시 유일하게 남겼던 게 바로 와르르 맨션입니다. 물론 본인도 낡고 허름한 맨션인 걸 압니다. 하지만 남편 사후 돈을 모아서 마련한 소중한 곳이니만큼 남들도 소중히 아껴줬으면 하는 마음에 빡빡하게 굴었다고 하죠.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슬프네요.
개성 넘치는 이웃들 덕분에 매일이 순삭이었지만요. 사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빠는 지각 한 번 없이 회사 일에 몰두했고요. 엄마는 쪼들리는 생활비에 부업을 하기 시작. 허리 디스크 걸린 인형 파스 붙이기, 여러 종류의 초콜릿 포장하기 등 각자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리고 천천히 돌아갈 집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두 사람. 방구조는 어떻게 할지, 화장실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데요. 과연 결과는 본래 집이랑 똑같은 구조네요. 아니 이럴 거면 회의는 왜 한 거냐고. 시간이 흘러 재건축에 들어선 짱구네 집. 건축 실력이 대단하다고 소문난 좋은 집 건축회사에서 맡아주었는데요. 사장 이름이 나경고라니 믿고 맡길만 하죠. 그렇게 일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나름 순조롭게 짱구네 집이 완성되어 갑니다. 시간이 흘러 대망의 완공 디데이가 다가오고 짜자잔, 더욱 업그레이드된 짱구네 뉴하우스. 겉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별 차이 없긴 하지만요. 그래도 와르르 맨션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대만족. 한편 베일에 감춰져 있던 204호에는 잠복 근무 중인 떡립경찰서 한경수 형사와 후배 오대성 형사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마약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동안이지만 형사가 아닌 부자 관계로 위장해야 했는데요. 덕분에 이웃들과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로 엮이기도 했다는. 그러던 어느 날 마약 판매원 스테로이드 강민의 여자친구 리사 아스피린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끈질긴 추적 끝에 뒤를 밟는 데 성공. 그렇게 스테로이드 강민은 형사에게 자수를 하며 사건은 잘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반대편에서 총격 소리가 들려오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짱구는 총기 난사범에 인질이 되고 말았는데요. 주 형사는 짱구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 밖을 나섰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총기 난사범은 와르르 맨션의 주민들 모두를 호로로 잡아버렸죠. 극도의 신경전이 오고 가는 피말리는 상황. 바로 그때 방문이 활짝 열리고 가쁜 배우경의 등장. 때마침 경찰복을 입고 연기를 하며 들어온 배우경 덕에 총기 난사범은 잠시 허점을 보이고 말았죠. 기회를 틈타 두 형사는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기 시작.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지는데요. 위기의 순간 결국 짱구의 하드캐리로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참 마음씨 착한 와르르 맨션 사람들. 총기 난사범은 형사에게 붙잡혔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따뜻한 조언으로 그를 위로하는데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감옥에서 반성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짱구네 이사가 시작되고 정들었던 와르르 맨션 이웃들과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짱구네 가족이 떠난 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시끄럽게 뛰어다니던 감자머리 녀석이 없으니 영 허전하네요. 이후 약속이라도 한 듯 술과 안주를 들고 짱구네 가족과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마무리. 그렇게 집에 돌아온 네 사람.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요. 모두에게 오래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절 향수가 가득했던 와르르 맨션. 저도 이 시즌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끔은 와르르 맨션 이웃들 에피소드도 종종 다뤄줬으면 하네요. 마무리. 아직 짱구 아빠 시점에서 짱구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봅시. 다이어트하는 흰둥이